좋은 음식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분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 잡지, 이 청소년 잡지에 이분이 경기도 안산에 사는 분인데 이제 60세가량 되는 이제 김진두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잡지에 나온 걸 보고 이런 모습으로 이 잡지에 자기 자신의 이제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 걸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 그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분을 치료했던 의사들도 몇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죠. 내가 이제 죽어가구나. 이제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이분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30대부터 이제 당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계속 쓰고 있는데 큰 꿈을 가지고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실패를 했어. 이분의 생활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풍요, 행복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고 반대되는 쪽에 숨을 급하게 쉬고 이분은 음식을 먹으면 보통 삼겹살을 한 5인분 먹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을 하나 먹고 막 폭식을 하고 사업한다고 애를 쌓고 잠도 안 자고 너무 과로하고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에 아무래도 갈등과 마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당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합병증이 많이 왔습니다. 뭐 눈 망막도 상하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스텐트 시술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감각장애가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신장이 나빠가지고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구나 이런 상태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돼갖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을 치료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건강, 풍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내 몸의 지금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질병의 합병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에서 다 실패해가지고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풍요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이제 자기 아들 단칸방에서 같이 사는데 이제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먼저 자기의 형편은 그런데 그냥 의도적으로 나는 건강에 풍요에 행복에를 하루에 1000번 이상씩을 말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져 있는 과거의 생각을 지금 현재의 형편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건강, 풍요, 행복을 날마다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그게 청사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 우리 이제 숨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숨은 쉽니다. 그런데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애들 막 나가지고 숨 쉬는 걸 보면 아랫배로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호흡의 중심이 점점 가슴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요즘 사람들 막 너무 급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음식 과식하면 숨을 쌕쌕거리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가. 산소가 폐 아래까지 쭉쭉 내려오지를 못해. 뭡니까? 폐 상층부까지밖에 산소가 못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오늘날은 거의 대개 만성적인 산소 결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임종에 가까우면 어깨로 숨을 쉽니다. 숨이 밑으로 못 나고. 나중에는 목에서까지밖에 숨이 못 들어와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임종 환자를 많이 봤는데 다 목에서 헐떡거리다가 숨이 더 이상 목에까지 못 들어가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한사코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밥을 안 먹더라도 우리는 한 달가량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이상 살기 어려워요. 숨을 못 쉬면은 5분 이상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숨을 쉬어야 살아. 그런데 정녕 제일 중요한 이 호흡은 깊게 관심이 없고 자꾸 뭐 건강에 문제 있거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맨날 뭘 먹을까? 먹는 것만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을 더 잘 먹어야 돼. 그보다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하는 방법은 틈만 나면 우리가 그걸 의식을 하고 어깨를 젖히고 허리를 펴고 숨을 깊게 들어 마셔요. 천천히. 그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 아까 어린애들이 아랫배죠. 실제로 뭐 숨이 배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랫배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복식 호흡을 할 때 이 폐의 아래쪽까지 산소가 들어갑니다. 횡격막이 있는데 부위까지. 지금은 거의 들어가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폐 중간 부위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왜 오늘날 폐렴이 많이 생기냐면요.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좋은 공기가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 공기 소통이 안 돼. 요즘 아이들이 난폭해져 갖고 지금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학교 교사 뭐 폭행하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음식의 섭생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성적인 산소 결핍과도 관계가 있어요. 정말 어린애들에게 숨을 깊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는데 산모들이 아기를 잉태할 때 정말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깊은 호흡을 해서 산소를 충분히 들이쉴 때 이 태아의 발육뿐만 아니라 뇌 발육에도 좋아요. 오늘 왜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화가 자주 나고 또 치매도 빨리 오게 되고 그러냐면요. 만성적인 산소 결핍이에요. 세포 호흡이 잘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서 병 있는 사람은 정말 틈만 나면은 숨을 깊게 들어 마셔요. 들어 마셔가지고 가득 채운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서서히 내쉬고 또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것이 아주 천만군같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도 양팔을 뒷짐을 찐다거나 한 팔만 뒷짐 찢어서 어깨를 벌리고 가슴을 벌린 다음에 숨을 깊게 들어 마셔서 생기를 들어오게 하고 우주에 있는 생기를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서서히 내쉬고 이 호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행동 중에서 음식이에요. 숨 쉬고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도 중요한데 물이 중요해요. 우리가 물을 잘 먹어야 돼. 저는 그 현미 볶음 뜨거운 물병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하고 생수하고 2병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반 정도 붓고 컵에다가 이제 요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반병을 붓고 또 찬물을 반을 부어요. 그럼 대류가 일어나요. 그것보다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찬물을 먹으면 못 써,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럼 우리 안에 들어가서 너무 에너지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제가 권하기는 아침부터 점심 전까지 최소한 5-6컵 정도 꼭 먹는 게 좋습니다. 물을. 요즘 사람들이 너무 물을 안 먹어요. 암 환자들 보면 물을 안 먹는 사람이 많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음식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걸 다 따라가려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음식에 대해서는 다 각자가 잘 살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채식 위주로 해야 된다. 채식만 해서는 안 되고 동물성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화식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차이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특성과 자기 신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일이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오래 씹어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장 누수가 심해서 장내 유익균이 부족합니다. 소화 흡수가 잘 안 돼. 그리고 오래 침에서밖에 소화제가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침에서 오래 무리도록 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삼키는데 식사 시간이 막 급하게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식사 시간이 오늘 하루 생활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기 싫어도 이것을 억지로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먹고자 하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오래 물이 되도록 씹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식사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음식을 과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배가 부르려고 할 때 숟가락을 넣는 게 좋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창자가 제2의 뇌입니다. 창자 안에는 카자르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나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뇌세포 같은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발 음식 좀 그만 들어오라고 나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배가 부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좋아하지를 않아. 배가 부르려고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 그 다음 끼니가 됐다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음식을 먹는 것.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내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도 있지만은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사는데 특히 내 건강을 담당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유익균, 미생물이 창자 안에 있는데 그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병이 오는 것은 그 장내 환경을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장내에 염증이 생기고 장벽을 파괴해가지고 장누수증후군이 오게 되고 수많은 병이 이제 그래서 피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습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맛있는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선택하되 오래 씹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된 사람으로서의 음식 먹는 방법입니다.